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8장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편입니다. 자, 이제 책의 딱 중간 지점이죠. 게다가 이 챕터 무척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죠.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야지 이 책의 8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 읽다가 저처럼 이 책 못 읽겠다 덮어버리려고 하신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이라는 거, 이건 우주 여행을 뜻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달나라 갔다 오는 그런 짧은 여행이 아니라 좀 멀리 갔다 오는 여행,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는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 은하계, 네, 만화책에서 많이 봤던 그 은하계 맞습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다녀온다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게 지구에서 한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죠.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탔다고 하더라도 250만 년이 걸리는 겁니다. 편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이 안드로메다를 구경하고 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설명하려면 정말 물리학자 한 명이 필요합니다. 다 생략할 거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짧아진다라는 거죠. 길이가 수축되는 거예요. 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다 따라가려면 정말 머리가 터지죠. 네, 책을 덮게 됩니다.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칼 세이건은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서 굉장히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대학 첫 해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간단한 대수학적 지식을 이용하면 증명할 수가 있고,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과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첫 해 과정을 뜻하겠죠. 어쨌거나 대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문과 출신들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닌가 보다 라고 덮게 될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과생들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 풀다가 공식이 도통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취했던 접근법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좀 외워두고 보자라는 거죠. 하나만 외우자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에게는 가는 길이 수축되고 시간이 지연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로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빨리 움직이면 가는 길이 짧아지고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얼마나 짧아지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안드로메다까지가 한 250만 광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광속으로 250만 년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게 된다면,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게 있는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간이 만들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게 현재까지 과학계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주선을 개발했다고 치자,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다고 해요. 어느 과학자가 계산한 걸 봤는데, 광속의
9999999999995%의 속도, 소수점 아래 9가 10개였습니다. 이 속도로 날아가면 대략 2년 6개월이면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2년 6개월이요. 이 책 코스모스에는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8년이라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건 제가 말한 그 99.999 할 때 그 9자가 소수점 아래 9가 9개였습니다. 이렇게 이 속도로 가면 대략 25년에서 28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죠. 뭐 차이는 좀 있지만 대동소이하죠. 250만 년 걸릴 거리를 이렇게 짧게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우주여행 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주여행을 다녀오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녀왔을 때 우리 가족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지구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 가는데 한 21광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구가 있고, 이게 지구예요. 이걸 둘러싸고 있잖아요.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예요, 이게. 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 한 이쯤에 있다는 거죠. 지구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21광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앉아서 21년 동안 이 은하계 중심까지 갔다 오면, 이걸 지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겐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구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무려 3만 년의 시간이 지나가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와 보면 지구가 없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자,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이것도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정말 사람들 많이 봤던 그 영화를 보면서 이해했던 방식으로 이 책의 내용도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서 저게 정말이야. 물리적으로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든 걸 거야. 이거 다 이해를 하면서 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저런 일도 생기는구나. 저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다 봤었잖아요. 이 책도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요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칼 세이건이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행한 일인 거죠. 칼 세이건이 제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네, 이게 포인트일 텐데요. 세이건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물리학에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난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덕분에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 기반해서 우주여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걸 생각해낸 것도 대단하지만 그랬을 때 발생할 일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이건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책의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꺼내는데요. 우리 지구는 지금 엄청난 전환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2500년 전에 이오니아인들이 신비주의와 대결했던 것만큼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오니아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7장에 나오죠. 밤하늘의 등뼈 편에 나옵니다. 이걸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오니아의 사람들이 최초로
미신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신을 배제하고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초로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탈레스, 피타고라스, 그리고 아리스타르코스 등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과학적 사고를 시작한 게 2500년 전이었다. 그게 이오니아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인간은 다시 그 2500년 전에 버금가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라는 게 칼 세이건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대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자,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그 긴 과정을 이제 우리는 하고 있고, 그 긴 장로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의 대상이 이젠 저 광활한 우주라는 거죠.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그 영향이 앞으로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전파돼서 결국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저 수많은 별들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 여파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니 잘 준비를 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죠. 뭘 준비하자는 거지? 네, 그 질문이 들었는데, 이 8장에서 칼 세이건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책에서 세이건이 쭉 이야기하는 논지를 보자면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추정은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처럼 우주라는 스케일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처럼 아주 작고 정말 하찮은 존재가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우주를 여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과거 우리가 지구상에서 했던 만행들을 한번 되새겨 보자라는 거죠. 남의 대륙을 침범하고 약탈하고 독점하려 하고 그랬던 그 짓거리들이 또 펼쳐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주 대항해를 준비하고 우주 항해를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난 편에서 그러니까 제 6장에서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하면서 네덜란드의 탐색항해, 이게 17세기 때 일인데요. 그 정신이 이어져서 인간은 보이저호를 통해서 우주 대항해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보이저호는 시속 6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만 킬로 밖에 안 돼요. 왜냐면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고 이걸 시속으로 환산하면 대략 10억 8천만 킬로미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기술을 얼마나 더 발전을 시켜야 이게 가능할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을 굳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만 생각해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껏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지구는 지금껏 45억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 1억 년 혹은 2억 년, 이건 아주 가까운 미래가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여행할 날도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 보면서 진짜 시간 개념이 이렇게 너무 커져 버려서 걱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언젠가는 그 빛의 속도로 우리 인간이 여행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시점까지는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공존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8장을 넘어섰습니다. 아인슈타인 덕분에 이 책의 8장이 너무 어려웠죠. 자, 근데 9장도 쉽지는 않습니다. 별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